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그동안 감기약과 해열 진통제에 의존해왔던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이제는 먹는 치료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번에 들여온 물량이 파이자에서 개발한 팍슬로비드 2만 1,000명분인데요. 65세 이상이거나 면역 저하자인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투약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코로나19 치료제는 총 100만 4천 명분인데요. 보건당국은 먹는 치료제로 위중증 환자가 줄어들면 장기적으로 의료체계가 안정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날이 하루빨리 오길 기다리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동두천시가 GTX C노선 동두천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노선 연장을 약속했습니다. 윤 후보는 또 서울에서 연천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도 대선 공약에 포함시켰습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노조가 지난 12일 동두천시장과 관계 공무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재단 이전 예정지인 반원 미군기지 캠프 님불에서 오염물질을 발견된 이후에 동두천시가 이곳에 다른 지역에 흙을 쌓는 불법 성토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오늘 2030년까지 1조 3천억 원을 들여 양주, 이밤천 등 60개의 하천을 정비합니다. 하천 한 곳당 50억 원에서 최대 400억 원까지 투입하게 됩니다. 한 공무원이 자신의 유학을 위해 학교에 낸 계약금을 환불받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13일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35명 발생했는데요. 13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20만 2,762명이며 하루 확진자 수는 전날 같은 시간 대비 94명 줄었습니다. 사망자는 15명 발생해 누적 1,98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포천시는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외국인 코로나19 3차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외국인 코로나19 3차 접종 대상자는 2차 접종 완료 후 3개월이 지났거나 얀센 접종자는 접종 완료 후 2개월이 지나면 가능합니다. 외국인 코로나19 3차 접종 대상자는 예방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으로 온라인 예약이 가능하며 매주 화요일 포천시 보건소 1층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두천시가 GTX C노선 동두천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노선 연장을 약속했습니다. 네, 윤 후보는 또 서울에서 연천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도 대선 공약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GTX C노선 동두천 연장안은 현재 양주 덕정까지 계획되어 있는 GTX C노선의 북쪽 종점을 동두천역까지 연장해달라는 요구입니다. 동두천시는 노선 연장에 총 53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돈을 전액 부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토교통부와 민간 사업자를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심인데 국토부 노영욱 장관은 민간 사업자가 제안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GTX 동두천 연장을 제일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GTX C 노선 연장을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정책위에 연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GTX C 노선 동두천 연장을 약속했습니다. 윤 후보는 수도권 30분 내에 서울 출근 시대를 골자로 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공약을 발표하면서 GTX C 노선의 경기 북쪽 종점을 동두천까지, 남쪽 종점은 평택까지 연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경기 북부 고속도로 건설도 약속했습니다. 서울에서 동두천, 연천을 잇는 남북 고속도로와 포천에서 철원을 잇는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윤 후보는 이 밖에도 연천 제3국립현충원 건립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경기 북부를 안보교육의 장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노조가 지난 12일 동두천시장과 관계 공무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재단 이전 예정지인 동두천 반환 미군기지 캠프 님불에서 오염물질이 발견된 이후 동두천시가 이곳에 다른 지역에 흙을 쌓는 불법 성토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두천시가 이전 예정 부지를 성토한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일자리재단의 부지를 매각하려 한 것은 사기 미수 혐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빠른 시일 내에 동두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가질 예정인데요.
현재 부천에 있는 경기도 일자리 재단은 내년 12월까지 동두천 캠프 님블로 이전할 예정이었지만 부지에서 오염물질이 발견됨에 따라 이전이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가 오는 2030년까지 1조 3천억 원을 들여 양주, 이밤천 등 60개의 하천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경기도 지방하천 정비 계획을 세우고 맑고 깨끗한 청정하천으로 생명하천 구현을 목표로 10년간 하천 정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하천폭 확장이나 제방 확충 위주의 방식이 아닌 수질과 미관, 생태 등 주민 눈높이에 맞는 하천 정비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연간 1,300억 원 규모로 10년간 모두 1조 3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하천 한 곳당 50억 원에서 최대 400억 원까지 투입하게 됩니다. 추운 겨울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젊은 공무원이 자신의 유학을 위해 학교에 낸 계약금을 환불받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했는데요. 네, 코로나의 추운 날씨에 얼어붙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이는 소식입니다. 주인공을 만나고 왔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가끔 가다가 그거 기부 왜 해? 차라리 나한테 기부하지. 나한테 투자하든지 막 이런 얘기를 하신 간혹 조금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더 해야겠다는 마음이 더 크더라고요. 의정부시 도시철도과에 근무하고 있는 윤희삭 주무관. 윤 주무관은 유학비로 모아둔 돈 500만 원을 기부하면서 연간 기부금 100만 원이 넘어야 가입할 수 있는 의정부시 21번째 나눔 리더가 되었습니다. 유학 비용을 기부하겠다고 마음먹은 건 몇 해 전 뉴스를 통해 접했던 탈북민의 안타까운 사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유학을 어렸을 때부터 준비했던 거라 포기하기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과 몇 년 전에 발생했던 탈북민 모자 사건 아시죠? 예. 그 사건처럼 기본적인 복지제도조차 모르는 이들을 위해서 기부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가장 컸었습니다. 윤 주무관은 평소에도 기부를 하고 있고 지역 자율방범단에 참여하는 등 봉사활동도 꾸준히 하면서 이웃 돕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자기 개발을 위해 모아둔 유학 비용을 기부한다는 건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이웃을 도와야겠다는 마음을 먹은 건 평생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헌신하신 어머니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냥 지가 갖고 있는 거 모든 게 다 위로부터 온 축복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가 쓸 만큼 쓰고 그다음에 또 나누어 주는 거는 당연한 거니까 그거는 뭐 기분 좋은 일이죠. 즐거운 일이죠. 당연한 거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고 나누는 생활을 하고 싶다는 윤희삭 주무관. 앞으로 나눔 리더에 맞는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합니다. 단지 나눔 리더라는 호칭을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나눔 리더로서 뭐 사회 봉사를 해야 하고 또 나눔을 어떠한 이제 유무형의 나눔이나 이런 것들 다 지속적으로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책임감은 들었고요. 되게 무조건 해야 된다. 넌 나눔 리더니까 봉사하고 기부를 계속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은 아니고요.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김난혜 아나운서, 주변에서 통풍 걸렸다는 분들 보신 적 있으시죠? 야, 이거 주변에서 종종 듣는 얘기가 진짜 아프대요. 네. 바늘로 콕콕 살을 찌르는 듯한 통증이라고 하는데요. 경험해본 사람만이 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장년 남성 사이에서 원래는 흔하게 발병했던 네. 이 질병이 겨울이라는 계절적인 특성, 또 코로나19의 여파 영향으로 전 연령대에서 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의정부 을지대학교 병원 류마티즘 내과 이은영 교수 연결해서 오늘 관련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먼저 바늘 100개로 찌르는 것 같았다, 출산의 고통만큼 아팠다, 치통의 10배쯤 됐다라는 이런 통풍의 고통이 참 표현마저도 소름이 돋게 합니다. 자, 요즘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고 하는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통풍은 40대 이상 남성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통풍 환자들이 전반적으로 늘고 있으면서 요즘은 30대 통풍 환자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성 환자의 수는 아직 남성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과거에 비하면 여성 환자들의 수도 계속 늘고 있고, 어, 하지만 이제 여성의 경우는 젊은 나이보다는 주로 폐경 이후에 통풍이 잘 생깁니다. 예, 통풍 환자가 계속 늘고 있고요. 또 발병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는 그런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통풍은 기본적으로 전신적인 만성 대사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 고혈압, 당뇨와 같은 대사 증후군과 연관이 있습니다.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이 서구화되면서 이런 질병이 늘고 통풍도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급격한 체중 증가, 잦은 음주와 과도한 육류 섭취 등이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건강 관리가 중요합니다. 네, 또 하나 제기되는 문제점이 통풍의 첫 증상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 병을 키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 어떤 상황일 때 지체 없이 좀 병원을 찾아야 된다 이런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죠. 네, 통풍이 가장 흔하게 생기는 그 관절 부위는 엄지발가락 주변입니다. 그 부위에 갑자기 통증이 생기면서 붓고 빨개지고 열감이 느껴지면 통풍 발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부위가 아니더라도 발등이나 발목, 무릎, 그리고 드물지만 손목 쪽에도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개는 며칠이 지나면 통증이 서서히 가라앉는데 초기에 병원에 방문해서 약물 치료를 시작하면 증상을 좀 더 빠르게 호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지가 중요할 텐데요.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통풍은 우리 몸에 요산이라는 물질이 과도해지면서 생기게 됩니다. 요산은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퓨린을 많이 섭취하는 경우에 증가될 수 있는데 퓨린이 많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음식이 맥주, 붉은색 고기, 내장류, 그리고 액상 과당 음료입니다. 이런 것들을 적게 먹는 것이 좋고 과식하지 말고 운동을 통해서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통풍 발작이 여러 번 생기는 경우에는 요산을 낮추는 약을 복용하는 것이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가까운 류마티스 내과 진료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관련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정부 을지대병원 류머티즘 내과 이은영 교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정부시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을 진행합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유소년, 청소년이 스포츠 강좌 이용권 가맹 시설을 이용하면 월 최대 8만 5천 원의 수강료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지원자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시는 1월 현재 1,017명의 대상자를 선정했고 대상자는 2월부터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양주시가 2022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는데요. 대상은 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와 신청일 현재 임산부입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임산부 고유 번호를 지급받아 친환경 농산물 쇼핑몰에서 원하는 농산물을 주문하게 되면 48시간 이내에 물건을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연천군이 오는 28일까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 마켓 경기 연천장터를 통해 설맞이 할인전을 진행하겠습니다. 마켓 경기 연천장터는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유정남부터 무농약 쌀, G마크 인증을 받은 김치와 상황버섯, 꿀과 사과 등 89개 품목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연천장터에서 구매한 연천 농산물은 최대 53%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